지구과학의 판구조론의 정립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해저 확장설의 증거들이 차례대로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의 폭넓은 지지와 후속 연구가 이어졌고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판구조론으로 정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베게너의 대륙이동설, 홈스의 멘틀 대류설은 발표 당시에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달하고 해저 확장의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판구조론이라는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윌슨, 맥켄지, 모건 등의 과학자들은 판구조론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1960년 맥켄지와 모건이 판경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논문을 발표하였고 판구조론이 드디어 정립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변환단층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변환단층의 발견은 판구조론 정립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환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과학자들이 해령을 계속해서 관측한 결과 특이한 지형을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보시면은 연두 색깔로 색칠한 부분이 바로 해령인데요.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해저의 정말 거대한 산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멘틀 대류가 상승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구간이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을 보시면은 위아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해저에서 발생하는 지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지진이 해령과 해령 사이의 단층 구간에서만 발생을 하였고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층 구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해양저 확장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윌슨은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변환단층이라고 명명하였고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을 할 때 이동 방향이 같은 부분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인 부분에 변환단층이 생성되며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변환단층을 통해 편의 이동 방향을 알 수 있고 변환단층의 발견은 판구조론의 정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옆에 보시면은 변환단층이 만들어지는 까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살짝 TMI예요. 해령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와 양쪽으로 퍼져나갈 때 속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대서양 중앙해령 사진입니다. 보시면 해령이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령이 이렇게 일자로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위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속도가 똑같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해령은 끊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는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령 자체가 어긋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속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변환단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옆에 보시면은 변환단층에서 두 판의 이동 방향은 서로 어떤가요? 그렇죠. 변환단층을 경계로 지금 위아래가 이렇게 이동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고 단열대라고 하는 것은 변환단층으로부터 떨어진 곳, 지금 위아래가 이렇게 이동 방향이 같은 곳을 우리 단열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동 방향이 서로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해저 지진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 이 구간에서 지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내었고 양옆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나온 이론들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환단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밑에 보시면은 판구조론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 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갈 건데요. 지구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판이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여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우리 판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장 바깥쪽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지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층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초록 색깔로 색칠하는 이 부분을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안쪽은 우리 외핵, 내핵, 다시 말해서 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갑과 그 다음에 멘틀의 위쪽 부분, 이것을 이제 상부 멘틀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다시 말해서 지갑과 멘틀의 최상부를 포함한 두께 약 100km의 단단한 부분을 우리 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은 암석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암석권들의 조각을 이제 판이라고 이야기한다. 똑같이 사용되는 말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판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지금 지각이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은 멘틀인데 멘틀의 지금 위쪽 부분 이렇게 해당되는 거 보이시죠? 멘틀 같은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멘틀이 어떠한 상태냐 물어보면은 고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체이긴 하지만 우리 유동성이 있는 고체거든요. 다시 말해서 멘틀의 위쪽 부분은 딱딱합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살짝 말랑하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이제 연약권이라고 말을 할 거고, 딱딱한 부분과 이제 지각을 합쳐서 판이라고 할 겁니다. 말 그대로 연약하니까 흐물흐물해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멘틀 대류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대류 현상이 바로 연약권에서 일어난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한번 살펴보았고요. 아무튼가 판은 암석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각에 따라서 대륙에 있는 지각이면은 우리 대륙판, 그 다음에 바다가 있는 우리 해양 지각이 포함되면은 해양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특징을 살펴보시면은 우리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뭔가 두꺼운 느낌도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옆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판의 두께와 밀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두께는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얇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륙판이 두껍고요. 그 다음에 평균 밀도 나와 있는데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큽니다. 이것은 더 무거운 암석들이 해양판에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뒤에 화성암 배울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해양 지각은 주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우는 팁 하나 알려드리면은 우리 대화 좀 해연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여러분들 쉽습니다. 대륙 지각은 화강암,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현무암, 이런 식으로라도 외우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연약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연약권은 우리 멘틀에서 말랑말랑한 부분이었죠. 암석권 아래에 깊이 약 100km에서 400km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이고요. 고체 상태이나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되어 있습니다. 용융이라는 거 우리 마그마 배울 때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암석을 엄청나게 고온으로 가열을 시키면은 마그마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암석에서 마그마가 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 용융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분 용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딱딱하지도 않고 뭔가 흐르지도 않는 살짝 슬라임 생각해 주시면 여러분들 편하실 것 같아요. 아무튼가 이러한 연약권은 부분 용융되어 있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고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멘틀 대류로 인해서 그 위에 있는 딱딱한 암석권, 다시 말해서 판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멘틀 대류로 인해서 판들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경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의 경계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끝.